워렌 버핏이 애플 매도를 중단했습니다. 메타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인텔의 위기, TSMC와 브로드컴에 분사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발렌타인데이를 맞은 뉴욕 증시는 변동 없이 보합세로 마쳤습니다. 소말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자 경기 부양 기대가 커지며 국채금리가 4.5% 이하로 뚝 떨어졌는데요. 이 점이 기술주 투심을 자극하며 나스닥 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0.4% 오르며 2만 포인트 선을 재경신했습니다. 미국 경제 활동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비가 주춤하는 걸까요? 미국의 1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2% 감소를 예상한 시장의 기대보다 훨씬 크게 줄어든 거죠. 다만 연말 쇼핑 시즌 직후라는 점과 혹독한 한파와 LA 산불로 소비가 일시적으로 줄었을 거란 해석 속에 시장으로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한편 10년물 금리가 뚝 떨어지자 기술주들이 부각받았는데요. 엔비디아와 애플, 메타 등 개별 종목들이 지수 방어에 나섰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13F 제출 마감일을 맞아 포트폴리오 변화 내역이 발표된 점도 개별주 투심에 영향을 줬습니다. 엔비디아가 2.6% 상승하며 $138 선을 회복했습니다. 대리 머스크의 xAI에 서버를 공급할 거란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이를 위한 $50억 규모의 계약 체결에 진전이 있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서버는 엔비디아의 블랙웰 제품을 활용하고 있다는 면에서 향후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를 부추겼습니다. 대래 주가도 3.7% 동반 상승했습니다. 테슬라가 포문을 연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에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참전하고 있습니다. 오픈AI와 구글, 애플에 이어 이번에는 메타도 개발을 시작한다는 보도인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메타는 AI 기반 인간형 로봇 개발을 위해 새로운 부서를 꾸리고 있으며 인간을 닮은 형체의 자사 AI 모델인 라마를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메타는 이날까지 20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이는 1985년도 나스닥 100 지수가 산출된 이래 최장기간 랠리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13F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분기별 보유 주식 현황 보고서인데요. 작년 4분기 애플 주식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까지 지분을 대거 팔며 월가에 관심이 집중된 바 있는데요. 대규모 매각한 후에도 전체 상장 주식 자산 가치의 28%를 차지하며 개별 종목 중 가장 큰 투자 비중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의 주식은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장비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으나 실망스러운 현분기 매출 가이던스에 8%대 급락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소비자 전자제품용 메모리칩 수요 감소로 인해 향후 실적이 타격받을 거란 경고입니다. 일라이릴리는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 인준안이 상원에서 가결됐다는 소식과 함께 힘센 허스의 슈퍼볼 광고 논란에 따른 매물이 지속되며 3% 하락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신규 사업에 2억 5천만 달러 투자를 발표하자 14%대 급등했습니다. 이번 투자로 여행과 생활 관련 서비스 모두를 제공할 거란 계획입니다. 2월 14일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매수 추천을 받은 종목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애플에 대한 투심이 부정적인 가운데 신제품 출시가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거라 평가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벤치마크는 아날로그 디바이시스가 반도체 업종 내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 중 하나라며 지속적인 성장과 마진 확대에 주목했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웰스파고는 온라인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최근 3년 평균 대비 29% 할인된 수준에 거래된다며 시장 환경이 개선되면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판단했습니다.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4분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대폭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초 엔비디아의 투자 소식에 1년 넘게 380%가량 폭등했던 사운드하운드를 매도했고 로봇 개발 업체인 서브로보틱스를 매도했다라는 소식에 당사는 40% 가까이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암홀딩스의 CPU칩 개발로 인해서 양사가 경쟁 관계가 예고되었었는데 이번에 포트폴리오 조정 내에서 엔비디아가 암홀딩스의 비중을 절반으로 줄였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에 반해 자율주행 전문 기업으로 현재 레벨 4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위라이드를 담으며 위라이드는 하루 사이 주가가 83% 넘게 뛰어올랐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도 4분기 포트폴리오 변경을 통해서 포트 내외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을 또다시 매각하기 시작했고 애플의 주식은 그대로 보유를 결정했습니다. 월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데니엘 순두하임이 설립한 D1 캐피털 파트너스에서 마소,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같은 대형주를 정리했고요. 특히나 은행주가 금리 인하 가능성의 매력을 잃고 이제는 경기 회복 수혜가 기대되는 가치주로 시선이 옮겨가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과 같은 성장주보다 3M, 델타, 비스트로와 같은 가치주에 중심을 옮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타벅스와 크루즈와 같은 소비재 중심의 매도세를 보이면서 경기 둔화의 우려감이 다시 한번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인텔의 조단위 적자가 수년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인텔 구하기에 분할 매각 이야기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상징인 인텔이 제조와 설계 부분으로 분할 매각될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브로드컴은 인텔의 반도체 설계 및 마케팅 사업 현황을 검토하고 있고 브로드컴 외에도 대만 TSMC 역시나 인텔의 인수 후보에 거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현실화된다면 미국 반도체의 자존심으로 불리던 인텔이 설립 67년 만에 두 개로 쪼개질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브로드컴과 TSMC가 인텔 인수에 협력하는 단계는 아직 아니고 이러한 논의는 초기 단계라고 전했고요. 3사와 미국 정부는 논평 요청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의 카카오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자 런던 시장에선 코코아 가격이 50년 만에 최고치를 도달했습니다. 코코아 선물 가격이 3개월 새 35% 이상 급등했고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초콜릿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제과업체들의 주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4개월 만에 평균 15%가량의 주가 하락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기후변화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서 올해도 카카오 가격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허쉬와 몬델레즈와 같은 기업들 목표 주가 하향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주가도 휘청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증시의 중요한 일정입니다. 다가오는 월요일 17일엔 대통령의 날로 미국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휴장합니다. 21일엔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 PMI 예비치가 공개가 되는데 이에 따라 경기 동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가오는 20일 목요일에는 월마트가 실적을 공개합니다. 이 소비 경기를 체크할 수 있고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력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은 날엔 알리바바가 그리고 다음 날인 21일에는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실적까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 관세 정책으로 인한 석유 수요 둔화가 예상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종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하락했습니다. 국제금값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금 투자 열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에 은값도 은 ETF 시장도 뜨겁습니다. 은값이 올 한 해 10% 이상 상승하며 추가 상승 전망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10년물 금리는 50일 이동 평균선과 4.5% 선을 일단 내준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추가 하락 전망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